아까 선법 이름들 좀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도리안, 에올리안. 음악 용어 같지 않죠? 사실 지명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음계에 이웃 민족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도리아, 프리기아, 리디아, 믹솔리디아. 지금 우리가 선법이라 부르는 이름들이 전부 지명이거나 종족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법마다 성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어떤 선법은 남기고 어떤 선법은 나라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썼습니다. 음악이 사람을 바꾼다고 진지하게 생각한 겁니다. 재미있는 건 지금 우리가 쓰는 이름들이 엉뚱한 음계에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9세기쯤 중세 이론가들이 그리스 용어를 교회 선법에 갖다 붙였는데 짝이 어긋났습니다. 나중에 알아챘지만 이미 늦었죠. 그러니까 오늘의 리디아는 그리스인이 리디아라 부르던 것이 아닙니다. 이름만 살아남은 겁니다. 1600년쯤부터 판이 바뀝니다. 수만턴 선법이 2개로 줄어듭니다. 장조와 단조입니다. 아까 배운 장일도와 단일도 그 2개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규칙이 하나 생깁니다. 곡은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으뜸음에서 출발해서 멀어졌다가 반드시 돌아와 끝납니다. 이 돌아오는 힘을 만드는 화음을 딸림 화음, 영어로는 도미넌트라고 부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도가 바로 이 딸림 화음입니다. 이 문법이 400년을 갔습니다. 바흐도, 모차르트도, 지금의 팝도 대부분 이 문법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방금 1600년에 선법이 2개로 줄었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도리안과 에올리안을 들었습니다. 사라진 것들이 왜 다시 있는 걸까요? 먼저 왜 밀려났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1600년 이후 곡을 끝내는 힘이 5도에서 1도로 가는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만들려면 입금음이 필요합니다. 5도 안에 B가 C로 올라가려 한다고 했죠. 그 반음이 입금음입니다. 도리안, 믹솔리디안, 에올리안은 칠음이 반음 낮습니다. 그래서 그 당기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연주자들이 칠음을 임의로 반음 올려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단조에 흡수됐습니다. 정리하면 선법이 죽은 게 아니라 종료가 이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을 게 있습니다. 사라진 것은 기록되는 음악에서였습니다. 민요는 계속 선법이었습니다. 아일랜드도, 스코틀랜드도, 동유럽도, 우리 민요도요. 궁정과 교회 밖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길은 하나가 아니라 넷입니다. 첫째는 19세기 말 국민악파입니다. 작곡가들이 자기 나라 민요를 채집하러 다녔는데 거기서 선법을 다시 만났습니다. 무소륵스키, 그리그, 나중에는 버르토크가 그랬습니다. 둘째는 1890년대부터의 인상주의입니다. 드뷔시와 라벨은 기능화성을 일부러 약화시켰습니다. 화성을 어디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그 자체의 색으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셋째는 블루스입니다. 이건 유럽 밖에서 온 다른 줄기입니다. 블루스에서는 딸림 7화음이 해결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색으로 놓입니다. 종료의 엔진을 안에서부터 풀어버린 셈이죠. 넷째는 1959년의 모달 재즈입니다. 마일스 데이비스와 조지 러셀이 코드 진행을 따라가는 대신 선법 하나에 머무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록과 포크록이 이걸 대중음악으로 옮겼습니다. 기타로 쓰는 음악에는 선법 루프가 손에 붙거든요. 그 전에 단어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뱀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뱀프는 짧은 화음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4마디짜리 한 덩이를 돌리고 또 돌리는 거죠. 원래는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무대에서 가수가 준비될 때까지 반주자가 같은 자리를 맴돌던 것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단어 자체도 구두 앞참을 덧대 떼운다는 뜻에서 왔고요. 그런데 지금은 임시가 아닙니다. 곡의 본체가 됐습니다. 앞으로 나올 왕도진행도 뱀프고 오늘의 주인공도 뱀프입니다. 말보다 소리가 빠릅니다. 두 가지를 나란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기능 화성입니다. A 마이너, D 마이너, E, A 마이너. 세 번째 E가 장화음인데 그 안에 G샵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입금음이라 A로 강하게 당깁니다. 확실히 다튑니다. 다음은 에올리안 뱀프입니다. A 마이너, F, C, G, G샵이 없습니다. 다치지 않고 계속 돕니다. 하나 차이입니다. 칠음을 반음 올리느냐 마느냐가 끝남과 이어짐을 가릅니다. 여기서 성부라는 말을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화음은 여러 개가 동시에 울리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음들을 각각 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합창처럼요. 그 목소리 하나하나를 성부라고 부릅니다. C 화음에서 F 화음으로 갈 때를 성부로 보면 이렇습니다. 위 목소리는 G에서 A로, 가운데는 E에서 F로, 아래는 C에 그대로 머뭅니다. 각자 조금씩만 움직였죠. 이렇게 목소리마다 최소한으로 움직이도록 짜는 것을 성부진행이라고 합니다. 400년 문법이 공들여 다듬은 기술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지금 대중음악이 이걸 이렇게 많이 쓸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루프입니다. 요즘 음악은 4마디나 8마디를 반복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종료를 찍으면 매 루프마다 곡이 끝나버립니다. 반복이 안 됩니다. 둘째는 악기입니다. 기타와 신시사이저는 코드 모양 하나를 잡고 그대로 위아래로 옮기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성부진행처럼 목소리를 하나씩 따지는 것보다 훨씬 손에 잘 붙습니다. 셋째는 목적입니다. 곡이 이야기를 하려 하기보다 어떤 상태를 만들려 합니다. 스트리밍 환경이 분위기를 보상하니까요. 그 중에서도 에올리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칠음이 반음 낮아 입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1도로 당기는 힘이 약하죠. 어둡지만 비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팝 선법이 된 이유가 이겁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어디서 왔는지 보입니다. 400년 만에 돌아온 에올리안이라는 바탕 위에 재즈에서 온 칠화음을 얹고 파이프 오르간에서 온 페달을 붙잡아 둔 겁니다. 서로 다른 시대에서 온 세 가지가 한자리에 겹친 거죠. 우연히 만들어진 조합이 아니라 이 흐름이 도착한 자리입니다. 20세기 대중음악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합니다. 4개의 화음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벌스도 4개, 후렴도 4개, 같은 순환을 돌고 또 돕니다. 클래식이 화음을 이야기의 재료로 썼다면 팝은 화음을 바닥으로 씁니다. 그 위에서 선율과 가사가 움직이죠. 그중 아시아 대중음악에서 특히 사랑받은 조합이 있습니다. 왕도진행입니다. 도수로 읽으면 4도, 5도, 3도, 6도입니다. 다장조에서는 F, G, E 마이너, A 마이너가 되겠죠. 대문자 둘로 시작해서 소문자 둘로 끝납니다. 밝게 출발해서 어둡게 내려앉는 모양입니다. 들어보시면 압니다.
네 마디가 지날 때마다 문장이 하나 끝나는 느낌이 듭니다. 마침표가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행은 터져야 하는 후렴에 강합니다. 록, 메탈, 발라드. 감정을 크게 선언하고 마침표를 찍는 음악에 잘 맞습니다. 문제는 모든 곡이 선언하고 싶은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분위기로 끌고 가는 곡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기보다 어떤 상태에 머무는 곡이요. 그런 곡에 왕도 진행을 깔면 네 마디마다 김이 삽니다. 계속 문장이 끝나 버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나지 않게 만들면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여기서 나옵니다.